자, 여러분, 지금부터 8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8과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성어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텐데요. 7과에서는 수와 관련된 성어에 대해서 배웠다면 8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는 성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사자,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요. 이번에는 다양하게 세 글자로 된 성어, 네 글자로 된 성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면 철면피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우리 철면피라는 말 많이 쓰죠. 이 성어의 유래는 중국의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아첨을 잘하고 권력가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도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왕강원은 낫가죽에 10겹의 철판을 깐 것 같이 두껍다라고 해서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,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철면피라는 말을 씁니다. 여기에 대한 한자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형설지공이라는 성어인데요. 이 성어를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. 자, 이 성어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모습을 설명한 성어인데요. 예전에 차륜이라는 사람은 밤에 낮엔 일을 하고 밤에는 반딧불을 모아서 반딧불의 불빛으로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손강이라는 사람은 겨울에 눈이 오면 달이 비추는 그 눈빛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모습을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 하뭉차사가 있는데요. 이 하뭉차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어느 상황에 쓰나요? 맞아요. 하뭉차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심부름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고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 하뭉차사란 말을 쓰는데요. 이 하뭉은 지금 지명을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이성계에게 이방원이 이성계가 하뭉에 있을 때 아버지인 이성계를 모셔오려고 차사를 보냈습니다. 이 차사는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임시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차사라고 하는데요.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이 차사를 보냈는데 이성계에게로만 가면 차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성계가 분노에 화살을 쏘아서 이방원이 보낸 그 차사를 죽였기 때문에 소식이 없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뭉으로만 가면 차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어떠한 심부름이나 일을 시켰을 때 소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뭉차사라는 성어를 씁니다. 자, 그 다음 결초본이라는 결초본이라는 성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 결초본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. 중국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 한 명의 남자 일부에 여러 명의 처를 만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. 그래서 평소에 이 위무자는 자신의 아들인 위가에게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너네 새 어머니를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줘라, 즉 개가를 시켜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 당시의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같이 아내를 묻는 풍습이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막상 위무자가 죽을 때가 되어서는 위가에게 마음이 바뀌었으니 너의 새 어머니를 나와 같이 순장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이 위가는 평소에 아버님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을 따르겠다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니를 개가를 시켜줍니다. 후에 이 위가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
진나라 장수 두에와 싸우게 되는데요. 그때 이 위가가 전세가 불리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. 근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위가가 도망갈 수 있도록 풀을 메어서 두에의 병사와 두에가 탄 말이 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날 밤 꿈에 이 노인이 나타나 이야기를 하죠. 나는 너가 걔가 시켜준 그 새 어머니의 아버지다. 너가 우리 딸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그때 노인이 풀을 메어서 은혜를 갚았다. 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결초보는 풀을 메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본인이 은혜를 갚을 때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을 때 결초보은이란 말을 합니다. 계란 유골이라는 성어가 있는데요. 계란에는 뼈가 있나요? 네, 계란에는 뼈가 없죠. 근데 여러분들이 상한 계란을 보면 계란이 골마서 안에 응어리가 드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거를 지금 계란의 뼈에 비유를 한 건데요. 자, 이 성어의 유래를 보면요. 계란 유골의 성어의 유래를 보면 예전에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는 매우 청렴해서 굉장히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하죠. 그때 세종대왕은 이 황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 동안 성문을 열었을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문을 열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온 모든 물건을 다 사서 황인의 집으로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고 폭풍과 몰아쳐서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장사치가 뭘 가져왔냐면 달걀 꾸러미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라도 황희를 갖다 줘라 라고 해서 그 달걀 꾸러미를 가지고 황희 집에 가서 봤더니 그 달걀이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말로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일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성어로 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8과에 있는 성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고요. 이 성어의 한자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